이제 치수 및 공차 관리에 들어가 보죠. 그 앞서 한 내용들은 주로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다뤘죠. 지금부터는 뭐 설계뿐만 아니고 생산하고 이제 그 품질에 관한 문제를 이제 같이 다뤄야 될 텐데, 그럼 우선 뭐 시작을 해보죠. 요 치수 및 공차 관리는 크게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설계, 생산 인원 간의 그 긴밀한 협조 하에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문제, 뭐 주로 이제 조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유격이 크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런 문제를 서로 담당자 간에 이제 수시로 협의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런 어떤 표준화된 규격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규격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방법이 뭐 꼭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이제 10인 이하에서는 뭐 이렇게 복잡한 규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그 맞추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암만 해도 이 규격을 만들려고 또 관리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 부수적인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10인 이하에서는 오히려 그 이렇게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회사가 이제 점점 그 매출도 늘어나고 성장을 해서 이 조직 관리가 필요한 기업 규모, 이때쯤 되면 이제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오히려 10명일 때보다 뭐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될 때 그 인당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오히려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쟁력이 그 좋아져야 되는데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몇 명까지 이제 늘어났다가 이제 뭐 다시 그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예가 많죠. 뭐 대부분 국내 그 금융업계가 뭐 똑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이때가 되면 이제 관리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이게 뭐 쉬운 얘기면 모르는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거를 뭐 조금 요 밑에까지 우선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 관리가 필요한 기업 규모가 이제 돼 가면 이 품질 문제가 굉장히 그 자주 생기죠. 그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여기서 우선 그 10인 이하일 때는 10인 이하면은 그 10인 이하에서는 이게 뭐 사실은 그 조직이라는 개념이 없죠. 조직보다는 오히려 그 이제 상하 관계는 있죠.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 그러면 오히려 직급 직급에 의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냥 좀 쉬운 얘기로 하면 계급장에 의해서, 뭐 계급장이라 그러면 사장이 제일 높겠고 그 밑에 뭐 부장이 있건 뭐 공장장이 있건, 그 다음에 뭐 현장에도 또 뭐 그 팀장이 있건 뭐 아니면 차장, 과장 뭐 이런 직급을 주고 그 직급에 의한 관리를 하는데, 이때는 이 부서라는 개념이 잘 없죠. 그 오히려 이제 그 이때는 관리자도 다 대부분 그 실무를 하는
실무를 하면서 관리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직급이 높으면 굉장히 뭐 다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이 전부 컨트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사장이 대외 업무를 이제 바쁘면 이제 총괄 책임자, 뭐 대부분 뭐 공장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 전체를 한꺼번에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뭐 거의 그 이제 부서라는 개념 없이 그냥 그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이때는 뭐 이제 계층적 구조도 아니고 또 업무 분장도 안 돼 있고 대부분. 그래서 뭐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이제 10인 이하일 때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요. 이때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권한과 책임이 어차피 이제 그 한 명의 관리자 정도가 있을 뿐이니까 이때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뭐 그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 말만 들으면 되는데, 이제 이게 그 관리자가 한 명이 아니고 이제 조직 관리란 얘기는 사실은 금융공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굉장히 취약한 것 같은데, 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조직관리란 얘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업무 분장이 먼저 된 거죠. 업무 분장이 돼서 이게 사실은 분업화가 된 거죠. 분업화가 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전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일 저 일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분야 일만 그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 분장에 의해서 이제 조직을 구성하게 되겠죠. 근데 이 조직 구성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이 조직 구성하는 방법이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렵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암만 해도 그 관심이라기보다 이제 이런 그 체계화된 그런 조직을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조직 관리에서는 사실은 이 조직은 상호 견제가 돼야 되고 또 협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 관리에서는 그 이제 중요한 게 이 특정 부서에 이제 권한이 집중되면 안 되는 거죠. 집중되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아마 금융공장들은 이게 굉장히 좀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 당연히 그 10인 이하 직급에 의한 관리를 계속 해오다가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옛날에 그 하던 이게 이제 몸에 배 있을 테니까 이 조직이 상호 견제와 협조의 룰에 의해서 그 구성이 돼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생소하겠죠. 근데 이게 뭐 혹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대부분 없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정치, 뭐 삼권 분립,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다 나누는 것도 사실은 견제도 하고 협조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조직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가장 그 부작용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뭐 이제 정치 뉴스 같은 거 보면 글쎄 이해가 잘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대부분 정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을 테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조직은 상호 견제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되겠죠. 좀 뭐 말이 이제 또 이제 한참 빗나간 것 같은데, 조금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말이 좀 이상한 대로 가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여기 이제 조직 관리가 필요한 기업 규모에서는 관리가 어려워지고 또 생산성이 저하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관리가 왜 어려워지느냐,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 관리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는 뭐 아마 그 회사 규모가 한 그 20명 이상, 거의 한 50명, 또 거의 100명까지 관리가 안 되죠. 부서 관리가 그 뭐 어떤 부서는 뭐 이제 관리가 잘 돼서 인원 변동도 별로 없고, 그런데 또 어떤 부서는 그 완전히 수시로 전멸하는 부서가 있고, 또 뭐 어떤 부서는 계속 잘 그 인원들이 뭐 그렇게 바뀌지도 않으면서 잘 하는 부서도 있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되는지 이것부터 봐야죠. 사실 이제 그 잘 유지된다고 생각되는 부서는 혹시 이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어떤 부서는 그 괜히 그 욕 먹을 일이 아닌데 주로 욕만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죠. 그 특히 이제 요새 그 보면 금형공장에 이제 이 설계실은 수시로 이제 인원들이 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앞서 그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 여기서 또 좀 좀 복잡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금형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기술자죠. 기술자인데 이 기술자를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영어로 따지면 테크니션이라는 기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엔지니어라는 기술자가 있죠. 엔지니어라는 기술자가 있는데, 테크니션은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인원이죠. 주로 이제 기술적인 업무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테크니션은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죠. 개인이 이제 지니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여태까지 그 쭉 앞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다룬 게 아니죠. 대부분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내용하고 오히려 이제 관리적인 내용을 다룬 거죠. 사실은 관리적인 내용하고 오히려 이제 대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을 사실 다룬 거죠.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는 주로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 이제 기술적 판단을 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엔지니어라 그러면 이게 뭐 자기가 뭐 무슨 일을 이렇게 이 테크니션처럼 뭐 설계를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NC를 잘 다룬다든지 캠을 캠 프로그램을 잘한다든지 뭐 사출을 잘한다든지 사상 조립을 잘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이건 오히려 굉장히 관리적인 업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엔지니어는 이런 업무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엔지니어가 그러면 저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는 안 하고 저런 일만 하면 굉장히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손해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엔지니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엔지니어의 이제 중요한 기능이 뭐냐 하면 여기다가 쓰지 말고 밑에다가 써볼까요? 첫 번째로는 각 실무 조직의 관리를 위한 지원 업무를 먼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내용은 설계실의 관리를 위한 지원이죠. 지원. 이런 업무가 이제 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영업 지원이죠. 사실은 영업 지원으로 이제 대고객 기술 업무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무 조직의 관리를 위한 지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영업을 지원해서 대고객 기술 업무를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이게 물론 이제 10인 이하에서는 뭐 이 대고객 기술 업무라고 할 만한 그런 수주 활동이 잘 없고, 그 다음에 실무 조직을 실무 조직 관리를 위한 지원 업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한 10명, 뭐 20명까지도 그냥 생각하기에 이런 엔지니어 업무는 그렇게 효율성을 못 가질 것 같은데, 이게 한 50명 이 정도 되면 그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설계실이 이제 자꾸 그 완전히 이제 그 설계실이 무너진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그 설계실은, 금융공장의 설계실은 테크니션 업무를 하는 데죠. 테크니션 업무를 하는 데인데,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업무를 설계실에 요구를 하고, 또 이 업무도 설계실에 요구를 하죠. 원래 이제 그 이 두 가지 업무는 사실은 그 설계실에서 잘 감당이 안 되는 업무죠. 그냥 일반 그 이 테크니션이라 그러면 지금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가 좀 그 힘들죠. 물론 뭐 이제 테크니션이 더 뭐 높은 거냐, 아니면 엔지니어가 더 높은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이제 추구하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대부분 금융 공장에서 이제 설계실이 말썽나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조금 뭐 좀 표현하긴 힘든데, 이 무조건 이제 그거는 설계실에서 해줘야지, 뭐 이 실무 조직의 관리를 위한 지원 업무 같은 것도 설계실에서 해줘야지, 뭐 치수 공처 관리한다 그러면 설계실에서 스펙 만들어 줘야지, 또 영업에서 그 고객하고 기술적인 내용 미팅할 때도 이건 설계해서 해야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설계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지죠, 사실. 근데 실제로 그 금형 설계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또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 하고 이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나?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조금 더 그 내용을 나가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로 하죠. 얘를 어디다가 저장을 그 하나 해두고, 뭐 제목 없음으로 저장을 해두고 계속 가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제 관리의 어려움,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고, 품질 문제 발생이 잦다 그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부품 간에 최대한 이제 호환성을 확보하는 거죠. 최대한 호환성을 확보해서 뭐 이 부품 저 부품 이렇게 갖다가 서로 맞는 부품이면은 이렇게 갖다가 끼우면 조립에 이상이 없고 기능에도 이상이 없이 호환성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뭐 보통 금형 공장에서 요새 그 사상 조립 쪽에서 가공만 잘해갖고 그 갖다가 끼우면 딱딱 맞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바로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호환성 확보가 돼서, 이게 호환성 확보를 사실은 현재 이런 요구들이 나오는 거죠.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도 나오고 고객도 사실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객은 당연히 품질은 계속 요구하게 돼 있죠. 계속 품질에 대한 고급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치수 및 공차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치수 공차 치수 공차도 이게 사실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치수, 그러니까 공차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치수 공차 설계할 때는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링 드리븐 디자인이라 그랬는데 얘는 주로 설계 쪽에서 기능을 생각해서 그 부품의 기능을 생각해서 이제 공차를 설계하는 거고, 프로세스 드리븐 디자인은 생산 방법, 가공 방법에 의해서 이제 공차를 설계하는 거고, 또 인스펙션 드리븐 디자인은 사실은 검사 방법에 의해서 그 공차를 설계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다단으로 된 이제 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치수 주는 방법이 뭐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주고, 또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주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를 줬다 그러면, 이랬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기준이 여기죠. 기준이 이제 그 기준을 여기다가 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기준을 두고 여기 치수 주고 치수 줘서 여기 각각 공차도 매기고 이렇게 주는 건데, 얘는 어떻게 보면 그 가공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어떤 요 조립할 부품이 있고, 조립할 부품이 있어서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여기다가 줄 걸 그랬나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이제 조립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치수가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 치수가 중요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내가 여기에 이제 조립하는 부품들이 쭉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해서 뭐 여기 이렇게 딱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맞아야 되는 이렇게 부품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이 치수가 중요하니까 이 치수를 관리를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가 공차를 줄 수도 있죠. 이거는 이렇게 공차를 줬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엔지니어링 드리븐 디자인이고, 아까처럼 여기서 이렇게 치수를 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드리븐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이제 그 오히려 기능을 중시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가공 공정을 중시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링 드리븐 디자인이다, 프로세스 드리븐 디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인스펙션 드리븐 디자인은 요거는 시간이 또 많이 흘렀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계속 하지요.